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그 6번째 문제. 지난번에도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마 가공 본줄이 있는 그 가선 집재 방식인데, 오늘은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에 대해서 또 풀이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공 본줄이 있는 가선 집재 방식 3가지. 지난번에 25점 형태는 가공 본줄이 이거 없는, 지난번에는 가공 본줄이 있는 6가지 방식. 그리고 또 10점짜리 형태에서는 가공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과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한 그 가선 집재 방식을 그냥 간략하게 10점짜리 형태로 설명하시라는 문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이 그 가공 본줄이 있는 형태로 보면 되겠고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이 가공 본줄이 없는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양쪽으로 이제 비교표 쪽에서 이제 종류만 간략하게 6가지, 3가지 언급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제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역시 집재의 개요로서 또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목을 벌채하고 나서 벌출, 운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임도변이나 집재장 변에 모아 쌓는 작업을 집재 작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힘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충력, 중력, 기계력 등의 그 방법을 적용을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인력에 의한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기계력에 의한 방법도 시범 사업으로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계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트랙터와 같은 차량형 시스템과 그 다음에 가선 집재 방식과 같은 가선형으로 구분해서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와서는 가선 집재 방식의 그 구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가선 집재 방식 먼저 첫 번째는 가공 본줄을 이용한 가선 집재 방식, 그러니까는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그러니까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이 대표적이 될 수 있는 2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하면은, 먼저 첫 번째, 하이 리드식이 있고, 그 다음에 러닝 스카이라인식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선 순환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이 리드식. 자, 하이 리드 시스템. 자, 하이 리드 시스템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일반 그 작업 방식 모형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을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서도 내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림 위주로서 그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리드 시스템의 그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리드 시스템은 먼저 첫 번째 특징, 작업지의 길이가 100m 내외의 완경사지에서 자, 소량의 작업에 용이한 형태. 자, 여기서 언급을 할게요. 완경사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례 부분이 아니고 그 환경 친화적인 그 집재 방식에 대해서 언급할 부분인데, 일단 완경사지에서 소량의 작업에 용이한 형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단순하고 운전이 용이하다라는 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임지의 훼손이 크다라는 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장애물이나 굴곡이 심한 지역에서는 작업 능률이 크게 감소한다라는 점. 이 하이리드 시스템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러닝 스카이라인식이 되겠습니다.
자, 러닝 스카이라인 시스템. 자, 이런 경우 역시 일반 그 작업 방식 모형으로서는 이게 그 지난번에 그 가공 본줄이 있는 형태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 위에 그 라인이 하나 없다라는 거를 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게 그 러닝 그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한 그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이 되겠는데, 그 지난번에 보시면은 일반 우리가 그 가공 본줄이 있는 시스템은 항상 그 이런 그 구조 자체, 이런 구조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것, 예,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역시 자, 첫 번째, 집재 거리는 300m, 경사도 10도 전후의 소량의 간번의 택벌 작업의 형태. 아까 하이리드식이 완 경사지라고 했는데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은 경사도 10도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적 긴 가로 집재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 다음으로는 작업 적용 범위가 넓다. 그 다음에 임지 그 훼손이 크다.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 이게 그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에 대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경사도는 아까 하이리드 시스템은 완 경사지,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은 경사도 10도 전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단선 순환식이 되겠습니다. 모노 케이블 시스템. 자, 모노 케이블 시스템. 역시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은 이게 단선 순환식에 대한 그 일반 작업 방식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징을 잘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간벌이나 택벌 작업에서 그 적용이 가능한 형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작업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가선 설치 시 제거해야 할 나무들이 많고 잔존목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평탄지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그 구분 설명드리면은 하이리드식은 완 경사지에서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은 경사도 10도 전후, 단선 순환식은 평탄지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큰 용재의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작업 효율이 낮다라는 점. 이게 단선 순환식에 대한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공 본줄이 없는 그 가선 집재 방식에 대해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해줄 것 같아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성을 고려한 집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공학 그 서적이라든지 그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가선 집재 방식은 임지의 훼손이 적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하이리드라든지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 단선 순환식 각각의 특징에서는 약간 좀 임지의 뭐 훼손이 뭐 크다라는 그 기준은 이 각 가선 집재 방식 내에서 이제 서로 약간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임지 뭐 훼손이 좀 약간 좀 심하고 좀 덜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린 부분, 임지 훼손 적은 장점을 지닌다는 부분은 트랙트 같은 그 차량형 그 집재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와 그 비교했을 때 그때 임지 훼손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은 낮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보면은 가선 집재를 하고 임도 변이나 집재장 변에서 우드그랩을 이용해서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단위 시간당 그 작업 효율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이게 그 임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선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 뭐 목재를 뭐 이렇게 이제 그 아랫방향으로 끄집어 내린다고 할 때, 이제 이 아랫부분까지 이제 끄집어 내려놓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굴삭기가 이제 그 이 모인 인목을 이제 다시 뭐 차량에 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뭐 모아쌓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우드그랩이 그 단위 시간당 그 실행하는 작업량하고 그 다음에 이 가선 집재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가선 집재 방식으로 이용을 했을 때 이 수집할 수 있는 그 단위 그 시간당 그 목재 생산량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드그랩이 좀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은 논다라는 좀 표현을 좀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그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산정할 때는 이 그 목재 그 집재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드그랩을 산정하고 가선 집재를 산정을 하는데, 이제 이 그 가선 집재가 이제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우드그랩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비용 낭비적인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다 보니까는 가선 집재 방식이 작업 효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조한 그런 그 형태를 띠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그 30% 미만의 그 경사도에 대해서는 작업로를 그 개설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30%를 그 경사도로 따지면은 15도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15도 전후 지역에 대해서는 작업로를 개설해서 그 임지 내에 약간 좀 이제 국부진지 훼손은 좀 발생할지라도 이제 트랙터라든지 이런 그 차량 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작업 생산성에 대한 그 향상성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특히 그 가공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경사도 부분 제가 꼭 유념하시라고 했는데, 하이리드식은 완경사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은 경사도 10도 전후, 그 다음에 단선 순환식은 그 평탄지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트랙터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특히 평탄지라든지 경사도 굉장히 완만한 완경사지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가선 집재 방식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자로서의 그 비용 낭비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네 번째 환경 친화적 효율성을 고려한 집재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이러한 우리 그 산림 경영 기술자들은 산지의 경사라든지 이런 그 지형 상태, 작업 방법, 작업종, 이러한 그 환경 경관적이고 경제적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그 효율적인 그 집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용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작성을 하신 부분. 예, 먼저 첫 번째, 집재 작업의 기호로서 집재 작업에 대한 개념, 집재 작업의 종류, 예,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선 집재 이제 시스템의 9번에서는 고정 스카이라인 방식 6가지와 러닝 스카이라인 방식 3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 가공 본줄이 없는 가선 집재 방식, 예, 그 표로서 간략하게 하이리드, 러닝 스카이라인식, 단선 순환식으로 구분해서 모형 그려주고 적용 요건, 그 다음에 특징, 예, 굉장히 그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그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율성을 고려한 그 집재 방법으로서 이제 그 차량형 집재가 우수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는 가선 집재가 적합한데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선 집재, 그러나 그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그 중경사지, 그러니까는 경사도로 따지면은 30% 미만까지만,
그 작업 임도를 활용을 해서 트랙트 집재를 하고 그 이상의 급경사지는 가슴 집재를 병행을 함으로써 향후 이제 그 하부에서 그 우드 그랩을 또 활용을 할 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했을 때는 벌채지 운제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 벌채지 운제로 개설은 산림 경영 계획서라든지 산지 일치 사용 신고서에서 시설 노선을 신청 및 신고서를 실행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 노선과 상이하게 굴삭기 개설 작업 편의에 따라서 개설되고 있다는 부분. 예, 이 부분도 예, 있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운제로 복구에 대한 그 감리제도 시행으로 임지 훼손을 최소화. 그 다음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가선집재를 집재할 수 있도록 가선집재 장비 대여 등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운제로 복구 시점을 조림사업 완료 후로 그 조정을 요구한다라는 점. 예, 그렇네요. 조림사업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은 그 수학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 바로 복구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죠. 근데 지금 복구하는 것도 보면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느냐. 좀 이 부분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그 생각이 들던데 우리가 산림을 그 복구한다라고 개념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작업로를 개설하죠. 그리고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나무를 그대로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풀시급 뭐 파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지관리법 적용을 할 때는 이렇게 작업로가 있으면은 그림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산지를 기존에 잠시만요. 이게 그 기존에 대한 그 작업로 있으면은 이러한 형태로 복구를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복구가 적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풀씨 파종을 하고요. 자, 풀씨 초리 종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코어네트나 거적덮기로 비탈 덮기 공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수목을 식재하는 형태로 이런 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지 복구지. 이거는 정말 지극히 진짜 하등적인 그런 그 개념이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산림 기술사로서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자, 집재 작업 시생 결정 시에는 역시 그 지형이나 산지 위치 등을 고려를 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 경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산지 보존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나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이게 그 오늘 그 준비한 그 서술형 그 6문제에 대한 그 풀이 그 과정이었고요. 그 혹시나 그 뭐 준비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하고 CSW님께서 작성하신 부분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금 6문제를 그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그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좀 질문을 또 주시겠습니까?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이번에 그 원서 접수는 혹시 다 하셨나요? 원서 접수 오늘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원서 접수는 다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저도 이번에는 일단은 그 접수는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이번에 그 부산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러 가기로 했고요.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옆에 이제 또 다른 그 지인분들도 그 나름 이제 공부는 해보겠다라고 하시던데 접수를 안 하셨더라고요. 좀 이왕이면은 그래도 뭐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와도 시험을 좀 치보면서 좀 감을 익히고 그런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워낙 그 특히 이제 직장인 스타일에서 좀 공부 시간을 좀 하려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는 안 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오늘 이제 그 6문제 그 종합한 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제가 그 기사 그 링크 그 걸려드린 부분 그 다음에 그 복청님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 좀 많이 좀 조급해지죠.
걔도 일단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저도 나름 이제 지금 오늘 그 7월 7일, 이제 그 목요일 그 기준으로 지금 3번 남았는데, 이게 끝까지 지금 다 설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하루 정도를 갖다가 제가 이제 그 뽑아가지고, 개요 잡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냥 복습한다라는 개념인데, 시험 마지막 주에는, 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목요일 바로 하고, 금요일, 그 다음 바로 토요일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이게 시험 직전까지 문제풀이가 다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조금 아쉽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왕이면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개요 잡는 부분 있죠. 아까 그 CSW님 그 답안 작성 보니까는 뭐 집재에 대한 뭐 개요, 뭐 산림평가에 대한 개요, 뭐 산림경영에 대한 개요, 뭐 산지관리법에 대한 개요, 뭐 집재에 대한 개요, 뭐 이런 그 다양한 그 개요 방안 잡는 부분. 예, 그 부분은 그 별도로 그 메모를 두셨다가 이제 계속 그 유용하게 그 활용할 수 있게끔 개요 위주로 그 개념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위주로 이제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그 대단원 잡는 연습하시고, 좀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부연 설명 부분 그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시다 보면은 오늘 그 7월 그 7일 그 앞으로 지금 이제 23일 남았는데 충분히 그 시간 활용적인 부분에서 아직 23일밖에 남지 않았어가 아닌 아직도 23일이 남았구나 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 접근을 하신다면 좀 여유있게 좀 조급하더라도 여유있게 접근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역으로 좀 더 좋은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번에 그 합격자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문제 그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채점을 또 후하게 하는 또 그런 그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4교시까지라도 그 최선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오늘 아까 제가 그 복청님에 대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박진 교수님께서 재적표에 대한 칼럼, 그 다음에 그 탄광에 대한 그 복구 그 방법에 대한 그 경제적 그 저비용 그 고효율 그 방법 한번 별도로 공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이 051님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산지전환 그 타당성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출처를 쭉 한번 산지관리법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밑에 그 댓글로서 달아놓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 다시 그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간략하게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질문 더 이상 없는 걸로 그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그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2시간 동안 또 많이 또 수고하셨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시간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